자, 이번 시간에는 법률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법률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의 순서로 진행하고 청약 승낙이 법률 사실이고 그리고 계약이 법률 요건이고 대금 달라, 소유권 달라가 법률 효과로 하겠습니다. 순서가 사실, 요건, 효과 순서로 진행한다는 거. 자, 법률 사실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법률 사실. 일단은 이게 용태겠죠? 어떤 생각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법률 요건 중 가장 중요한 법률 행위 필수 요소가 의사표시다. 나중에 배우지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 필수 요소다. 필수라는 말은 무슨 소리죠?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필수적.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과 공기가 꼭 필요하다. 필수적이죠. 우리 물 안 마시고 살고 숨 안 쉬고 못 살잖아요. 그래서 필수적이라는 것은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에 반드시 필요하다.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자, 법률에 준한다. 준법률에 여기서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서 주로 나오면 여기입니다. 여기. 무슨 뜻이겠습니까? 법률행위에 준한다. 여성의 월급은 남성에 준한다. 그런 말 쓰잖아. 여성의 월급은 남성에 준한다. 준한다는 것은 비슷하게. 그렇다고 여성이 남성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준한다는 것은 거기에 준해서 비슷하게 주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법률행위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예?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법률행위처럼 보이는 게 있다. 그것이 준법률행위. 다른 말로 법률적 행위라고 그래요. 준법률행위, 법률적 행위. 문제되는 의사의 통지와 관련 통지인데 애매합니다. 이거 뭐죠? 어떤 뭘 표현할 때 의사의 통지는 어떤 의사를 전하는 것이고 통지하는 것이고 관련 통지는 사실을 전하는 거야. 의사를 전하는 것과 사실을 전하는 것은 잘 보시면 차이는 있어요. 자기 어떤 생각을 전하는 거하고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 거 다르거든. 근데 우리 생각은요, 의사다 관념이 다 비슷해요.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다,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률 용어로서는 의사의 통지는 어떤 의사를 전해주는 거, 관념 통지는 사실을 전해주는 것을 말해요. 자, 의사의 통지, 의사를 통지하는 거, 관념 통지는 사실을 통지하는 거. 자,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사실행위는 어떤 생각 이런 것이 들어있지 않은 거야. 생각이 그냥 어떤 몸의 행동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매장물 발견, 주소 설정, 그리고 가공, 발명 이런 게 있습니다. 잘 나오진 않고요. 혼합 사실이라는 것은요, 어떤 생각과 행동이 결합되어 있어요. 생각과 행동이, 여기는 생각 없이 행동만 있다든지 이런 거죠. 여기는 어떤 생각과 행동이 결합되어 있어요. 생각 플러스 행동, 생각 플러스 행위 두 가지 혼합되어 있어. 그래서 혼합 사실행위는 주인의 물건을 주었습니다. 저거 내 거야. 띄죠? 무주물 선점. 저거 내 거야. 띄죠? 띄는 건 행동이고 내 거야. 생각이죠. 내가 가지려고. 아까 무주물은 뭐만 선점할 수 있다고? 동산만. 부동산은 선점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 무주의 부동산은 뭐라고? 국유입니다. 예, 무주 부동산은 국유이고 무주물 선점은 동산만 선점의 대상이 되고 부동산은 선점할 수 없다. 자, 무주물 선점은 소유의사로 선점에 대해 생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혼합사실행위야. 혼합 뜻이 뭐라고? 생각과 행동이 섞여 있다. 혼합되어 있다. 그런 뜻이 되고. 물건 인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책 같은 걸 이렇게 자료를 주는 거죠. 인도한다. 왜 학원 가시다 보면요. 자료 드리잖아요. 자료. 왜 줍니까? 왜 줘요? 깔고 앉으라고? 코 풀라고? 아니잖아. 왜 주죠? 공부하시라고. 예? 공부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물건 인도라는 것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뜻이 있죠. 그것이 인도야. 물건 인도가 혼합사실행위고요. 또 하나가 이제 부부간의 동거, 함께 사는 거, 정신적, 육체적으로 함께 사는 거. 또 사무관리 같은 것도 그렇고요. 변제도 그렇습니다. 변제도 빚 갚는 거. 그래서 예전엔 잘 나왔지만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혼합사실행위는 어떤 생각과 행동이 결합되어 있다. 얘가 선인동사면 그래요.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그냥 흘려 들으세요. 예. 무주물 선점, 물건 인도, 부부간의 동거, 사무관리, 변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자, 지금부터 시험 나올 표가 있습니다. 자, 보시기 바라요. 자, 보이죠? 요게 시험 나옵니다. 얘가 시험 나옵니다. 여러분 기출문제 보시면 엄청 많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준법률행위 중에 두 개죠. 의사를 통지하고 관련 통지. 여기는 뭘 통지한다고? 의사. 여기는 뭐 사실. 비슷해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통지는 어떤 뜻을 통지해 주는 거, 관련 통지는 사실을 통지해 주는 걸 말해요. 비슷해요. 근데 외우는 방법이 자, 이쪽에 파란색을 외웁니다. 이쪽 안 해도 좋아요. 의사 통지는 끝에 이름을 최고, 거절, 유인. 아까 최고 배웠죠? 독촉하는 거, 촉구하는 거, 재촉할 죄. 이거 외우시는 분이 있어요. 시험 안 나옵니다. 열입니다. 물론 2번은 나중에 배우죠. 2번은 중요합니다만 배우고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은 나중에 어차피 배울 것이고 지금은요. 어떤 말 끝에 이런 말 최고한다, 거절한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의 통지는 셋밖에 없어요. 어떻게 외우라고? 최고, 거절, 유인. 최고한다, 거절한다, 청해, 유인. 셋밖에 없어요. 어떻습니까? 외웁니다. 최고한다, 거절한다, 유인한다. 세 가지 없고요. 이게 이제 시험에 예를 많이 묻죠. 최고한다, 거절한다, 유인한다. 그래서 물론 2번에 상대방의 최고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무권대리 경우는요. 무권대리 상대방 쪽에서 본인에게 인정 여부의 취급을 하게 되면 상당한 기간에 발신하지 않으면 거절을 보거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안 배워도 되죠? 나중에 나온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중간 개념이 나올 때 이거 찾지 마세요. 시간 낭비. 어차피 우리가 이 강의 끝나면 알게 돼요. 자세히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강의 들으시고 2번 들으시면 완벽하게 알게 돼요. 보시라고요. 여러분 교과서를 보셔도 기본속 보셔도 저도 강의를 하지만 이 이상 강의를 못해요. 시간 때문에. 저도 교과서 강의도 32시간에 진도 뛰거든요. 이것도 32시간에 뛸 예정이에요. 이것도요. 32시간이니까 지금 생각에 거의 160강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강의 기획을 오래전부터 했고요. 준비 과정에 6개월 이상 들었어요. 이 강의 녹화하는데 요즘 유튜브가 대세이기도 하고 또 유튜브를 워낙 많이 보셔가지고 또 주변에서 이런 질문하는 분도 계시고 도움 주는 분도 계시고요. 이 강의를 찍는 분은 제 대학 후배인데 방송사에서 일하는 분입니다. PD인데 이분이 이제 지금은 야간에 찍고 있습니다. 좀 어두운가요? 왜냐면 이제 우리 박 PD께서 바쁘셔가지고 일 끝나고 와서 찍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실도 제가 마련했는데 약간 오늘 약간 날이 어두운가요? 하여간 LED 등을 다 켰는데 하여간 이 강의 제작이 시간이 많이 들었고 그만큼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 요약집 이 책을 만드는데 엄청 공을 들였습니다. 제가 엄청 공을 들였고 제 생각에 5번 이상 본 것 같아요. 거짓말 아니고 그러니까 수도시 봤고요. 오탈자 바로 잡고 내용 바로 잡고 아주 내용 하나하나 꼼꼼히 봤습니다. 오류가 없도록. 그러니까 일반 기본서보다 더 정확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판례 같은 것도 제가 몇 번씩 확인했고 왜냐하면 이거 책을 제가 유튜브 강의를 처음 개설하지만 이것도 많이 유행할 수도 있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제가 첫 강의를 올렸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면 충분한데요. 자, 다시 한번 보십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의사의 통지는 의사를 전하는 거 끝에 무슨 말이 나온다고? 최고, 거절, 유인. 셋밖에 없어요. 외워야 되겠죠. 최고, 거절, 유인. 관련 통지는 많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2가지만 줄 그어놨죠. 자, 사원총회. 이 사가 사람이라는 뜻이야.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모임의 소집 통지 항상 일주일 전 발신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우리 민법에서는 모든 모임은 언제? 일주일 전 소집 통지를 끝이야. 무슨 주의라고? 발신주의입니다. 나중에 배우지만요. 일반적인 의사는 도달주의거든요. 도달주의인데 편지를 써서 표백, 발신, 도달, 이호지 4가지 단계 중에서 도달주의가 원칙이지만 우리 민법의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중에서도 모임의 소집 통지 일주일 전 발신입니다. 내가 친구들끼리 얼굴 한번 보자. 연말에 또는 연초에 신년에 보자 라고 했는데 그럼 충분하다. 그럼 통지해야 되죠. 요즘은 카톡, 문자, 이메일, 밴드 등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통지하면 됩니다. 언제 한번 보자. 그 친구 안 열어봤어요. 상관없습니다. 도착 안 했어요. 상관없어요. 무조건 난 발신은 끝난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써놓으세요. 언제? 일주일 전 발신한다. 모든 소집 통지는 언제? 일주일 전 통지를 발송하면 끝! 할 일 다 했어요. 알아두시라고요. 어떤 소집 통지든지 특별한 말이 없으면요. 일주일 전에 소집 통지를 발송하면 끝이야. 메일을 열어보든 밴드를 보든 카톡을 보든 문자 보든 아무 상관없어요. 보든 안 보든 무조건 난 할 일 다 했어요. 이런 것을 알아두셔야 많은 단체 구성원을 이끌고 갈 수 있어요.
누구는 한 달 전에 통지해달라, 누구는 하루 전에 통지해도 되고,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모든 소집 통지는 일주일 전 발신하도록 되어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것이 바로 관리금 통지라는 거예요. 언제 해일하겠다 통지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배우지만요. 표현대리 125조 대리권 수의 표시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주로 시험 나오는 것은 A와 B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읽어두세요. 뭐 채권 양도의 통지 승낙, 시효 완성, 공탁 통지, 승낙 연차 통지인데 얘는 외우지 마시고 A, B는 알아두시고 이쪽은 세 가지 외우시고 최고, 거절, 유인. 최고한다, 거절한다, 유인한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는 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준법률 A는 자, 이 뒤에 뭐 나왔죠? 의사표시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까 의사의 통지, 관련 통지, 의사표시 없어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아서 준법률행위야. 그런데 의사표시는 없지만 비슷하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을 끌어다 씁니다. 유추? 비슷한 이게 유유상종, 끼리끼리 비슷한 것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끌어다가. 그래서 유추 적용을 하는데 이 준법률의 중에서도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의사의 통지와 관련 통지만 그래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준법률의 중에서도 의사의 통지와 관련 통지는 아직 안 배웠지만 의사표시, 대리, 조건기한 이런 것을 유추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 들어있는 거 비슷해요. 그래서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이런 규정을 유추할 수 있다. 유추를 말하고 비슷한 것을 끌어다 쓸 수 있어요. 유추라는 것은 비슷한 내용을 추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종류 비슷한 내용을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통지와 관련 통지는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여기 있죠. 의사표시, 대리, 조건기한 같은 것은 끌어다 쓸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우리가 배우기는 조금 일르지만 역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음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구별개념 중요한 거네요. 이거 또 나오기 시작하네요. 자, 이 강의는 거의 5월, 6월 강의를 염두에 두고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미리 앞서가는 강의다 보시면 되겠어요. 미리 앞서간다. 어차피 맞을매고 나중에 이 한 권을 3번 반복하시면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교과서 2번 봐도 압축을 못해 여러분은요. 많은 내용을 볼수록 헷갈립니다. 그래서 압축된 자료를 몇 번 보실 것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10월 31일 날 시험을 치시고 나면 이 책에 또는 이 강의 효능이 입증될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확신하고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제가 이 강의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교를 걸고 고대업 때 나왔다고 얘기하잖아요. 학교를 걸고 명예를 걸고 제 개인의 명예를 걸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안 배운 게 미리 나왔죠? 그냥 알아둡니다. 뒤에 나옵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가 표현대리인데 표현대리 이 표시를 관련 통지를 합니다. 표시, 대리권 수요 표시. 아까 둘이 있었다 그랬잖아. 어떤 소집 사원총회 소집 통지 일주일 전 발신하고요. 이 두 가지 위시절 그랬죠. 그리고 대리권 수요행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중개사에게 아파트 좀 팔아달라, 사달라 부탁하면 그게 수권이거든요. 권한을 준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예와는 달라. 대리권 수요의 표시는 관련 통지이지만요. 권한을 주는 행위죠. 권한을 주는 행위는 단독행위야. 헷갈리죠? 이것도 시험 잘 나오죠? 대리권을 줬다는 뜻의 표시는 관련 통지이고 준법률 중에서 그러나 대리권을 주는 행위 자체는 수권행위는 단독행위다. 수권행위는 단독행위다. 나중에 대리에서 자세히 배우죠. 그때 또 한번 나옵니다. 미리 나왔다는 거. 지금은 이 책이 정리된 책이고 마지막으로 나온 책과 똑같기 때문에 뒤에 나올 내용이 앞에도 있고 앞에 내용이 뒤에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막 섞여 있는데 정리만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은 잘 모르시지만요. 2번, 3번 공부하시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이 책 좋다는 금방 알게 됩니다. 물어보세요. 공부하셨던 분은 금방 합니다. 이거 중요하다. 그래서 미리 정리해놨다. 나중에 정리하지 말고 제가 뭐라고 했어? 시작과 정리를 한 번에 한다 그랬죠. 공부함과 동시에 정리하고 시작과 동시에 정리해서 한 권을 끝내기. 자, 그런데 이 수권행위 숫자가 줄숫자입니다. 줄수, 상장 수요, 수요가 준다는 뜻이죠. 교수 가르쳐준다, 뇌물수수. 그래서 수도 여러 뜻이 있잖아. 그래서 이 권한을 주는 행위, 집 팔아주세요, 땅 사주세요, 방 얻어주세요. 이게 수권행위예요. 수권행위는 이게 수가 줄수자로서 상장 수예요. 수. 가르쳐주는 이게 교수 뭡니까? 가르쳐준다. 이게 교수예요. 가르쳐준다. 뇌물을 주고받고 수수. 그래서 이 수가 권한을 준다. 그런 뜻인데 이 수권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대리권에서
아파트 좀 팔아주세요. 땅 좀 세놔주세요가 수권회의고, 이 수권회의는 나중에 자 대리에서 다시 한번 나오고 그때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